네, 미국의 제약협회가요, 환자들이 약을 직접 살 수 있는,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 곧 개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이 웹사이트가 개설이 되지만 지금부터 이 웹사이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제약협회가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웹사이트의 주소는 우선 이겁니다. www.americasmedicines.com입니다. 요 밑에 자막을 제가 요걸 계속 해놓을 테니까 요거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S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mericasmedicines.com입니다. 이 새 웹사이트는 환자들과 제약사들이 직접 구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되는 것입니다. 약이 필요한 환자가 직접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제약회사의 약을 그냥 바로 내가 사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제약협회는 약품 관리 업체들과 또 기타 그 중간 미들맨이라 그러죠. 왜 그 중간상들이 그 의약품 거래를 매개로 해서 엄청난 뭐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뭐 중간에 뭐 마진 같은 것도 높고 막 이런데 천차만별이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을 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풀 프라이스를 완전히 정가 또는 그 이상으로 풀 프라이스를 내고 있는, 그래서 또 의약품의 어떤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그 일부 제약사들은 새로운 직구 프로그램, 직접 구매, 뭐 디렉트 퍼체이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구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보다 간편한 구입은 물론 환자들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설될 약품 그 직접 구입 웹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뭐 이익 챙기기라든지 숨겨져 있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제약협회 차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가격으로 싸게, 저렴하게 여기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협회는 이 새로운 웹사이트 americasmedicines.com 이걸 내년 1월에 개설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이 이 웹사이트를 지금부터 기록해 놓고 알고 있으라, 뭐 어디다 써놓든지 머리에 외워놓든지 지금부터 알고 있으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부터 이게 웹사이트가 개설되면, 이거는 뭐 허가 안 받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제약 회사들의 협회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식력 있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처방전 같은 게 필요하면 처방전을 뭐 사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가지 않고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방전 사진 찍어서 보내면 실제로 지금 사는 것보다도 훨씬 투명한 가격에, 훨씬 싼 가격에 약을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악관에 그 예산관리국이 있는데 예산관리국의 국장이 러셀 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 국장이 연방정부 셧다운 첫날이었던 그제, 그리고 둘째 날이었던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셧다운이 하루 이틀 더 계속될 경우에는 연방 공무원의 해고를 곧바로 시작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트 국장은 회의에서 향후 일주일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헌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해고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실상 조치에 착수했음을 시인하는 그런 발언이죠. 다만 어떤 부처가 그 해고의 대상이 될지 등 그리고 몇 명이나 해고될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공무원 해고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해고되면 결국 실업자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터인데라는 걱정, 그것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셧다운 첫날이었던 이틀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뉴욕시에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연방 자금 180억 달러를 가장 먼저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민주당 성향 12개 주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게 있었는데 그 12개 주에 갈 8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또 역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도 당연히 이제 진보 성향 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진보 성향 지역의 자금만 자르고 있다. 이거 무슨 셧다운, 이게 무슨 정치적인 그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또 각 기관에 배포한 메모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셧다운 발생해서 그렇게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그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감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는 대통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걸 먼저 잘라라, 뭐 이런 얘기지만 바꿔 말하면 민주당 쪽 자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셧다운을 빌미로 민주당 지역에 대한 그 탄압이 시작된 것인지 지금 민주당 지역 주민들의 그 불안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이민자 사회에서 지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갔던 한 여성이, 뭐 한국분은 아닙니다만은 그 한 여성이 시민권 인터뷰를 마친 후에 연방 요원에게 체포돼서 구금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뭐 비자 기간 만료 이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시민권자고요. 본인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제 영주권을 따기 위한 거.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문제가 없고 줘야 될 그런 거죠. 뭐 인터뷰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하지만 않았다라면, 자, 스토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 인근 페사데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페사데나에 거주하는 터커 메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편입니다. 남편이 터커 메이인데 아내 바바라 마르케스가 2주 전에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연방 건물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 메이는 시민권자고요. 두 사람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인터뷰가 끝난 직후에 누군가 아내한테 오더니 당신 여권을 좀 카피를 해야 되니까 복도로 함께 나가서 카피합시다. 라고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부인을. 그래서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모두 그냥 이게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그리고 인터뷰도 끝났는데 인터뷰 할 동안 뭐 별 특별한 다른 게 없었으니까 인터뷰도 잘 통과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권 카피하러 갑시다 해서 흔쾌히 일어나서 그 이민국 직원하고 부인은 이제 복도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냥 시민권 취득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제 따랐는데, 그러나 이는 사실상 남편과 아내를 그 순간 떼어내기 위한 함정이었다라는 게 이제 남편의 주장입니다. 복도로 나간 그 부인 마르케스는 그 즉시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에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되는 과정까지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인터뷰 사무실 옆에 그냥 대기실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여권 카피하러 나간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자, 이들 부부를 돕고 있는 그 한 이민 변호사는 마르케스가 남가주의 아델란토 구치소에 그 순간 즉각 이송이 된 뒤에 거기서 일주일 수감이 됐고 그 후에는 또 애리조나주, 타주로 간 거예요. 애리조나주의 또 다른 구치소로 이송이 됐고 현재는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구치소로 이송될 준비를 마치고 이송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구치소에서 애리조나로 갔다가 애리조나주에서 또 루이지애나주로 갔다 막 지금 구금시설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도대체 뭐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두 부부입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마르케스는 시민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본다면 수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또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뭐 부족한 서류가 있다라면 그런 서류는 얼마든지 찾아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인권 유린 처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녀가 다른 구치소로 또 이송되거나 완전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한 대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법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요즘 그 미국의 이민 그 쪽에서는 그 법원의 판결 뭐 신경도 안 쓰고 안 따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변호사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터커 메이는 아내가 전과 기록도 없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대목에서 조금 그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서 혹시 현 트럼프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지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서 무언가 현 정부의 심기를 좀 건드린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남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이 아내의 손목과 발목, 허리까지 족쇄를 채워서 마치 흉악범처럼 만들어서 이송했다라는 얘기를 아내한테 들었다라면서 심지어 요원 중에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서 웃으면서 뭐 사진을 찍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지난 2019년에 이 출석하지 않은 법원 심리가 있었다. 송치된 부인이요. 그래서 마르케스를 체포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남편의 말은 달라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고 남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만든 그 몇 가지 작품 중에서 일부가 현 정부의 심기를 좀 건드린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은 좀 팔로우업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은 시민권자인 배우자에 의한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가서도 여하튼 이렇게 체포 구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국의 외교부는 어제 미국 지역 전 한국 공관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비자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해서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시카고, 휴스턴, 시애틀, 보스턴, 호놀룰루 이렇게 9개 도시에 총영사관이 있거든요. 그 9개 총영사관과 그리고 이제 그 출장소가 있습니다. 총영사관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뭐 간단한 비자 업무나 이런 거를 민원 업무를 해줄 수 있는 소위 출장소가 있는데 앵커리지, 댈러스, 필라델피아 그리고 하간냐 이렇게 4곳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 하간냐라는 것은요 미국령인 괌이 뭐 미국령이라는 건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미국령인 괌의 수도가 하간냐입니다. 여하튼 그 4개 출장소와 9개 총영사관 그 비자 담당관이 모두 화상으로 다 연결해서 다 참석해서 비자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관 측은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이민 단속국과 상호 그 연결선을 좀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이 한국 기업의 지원 활동, 한국 직원들의 비자 문제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런 화상회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당분간은 좀 하자라는 데에 합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혹시 전기차 살까 말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가격 때문이라면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잖아요. $7,500. 근데 그게 지난 9월 30일 며칠 전에 끊어졌죠. 그런데 현대차가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베네핏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SUV 그것도 일반 작은 소형차가 아니라 SUV 전기차 아이오닉 5의 가격을 무려 $9,800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미국 정부가 대당 $7,500의 그 전기차 보조금이 있던 걸 폐지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시장 점유율 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대가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인하 폭이 그 폐지된 지원금 $7,500보다도 오히려 더 큰 $9,800라는 점이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뭐 거의 $10,000 깎아주는 거죠. 뭐 이게 뭐 30만 불짜리도 아니고 5만 불, 6만 불짜리, 6만 불, 7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0를 깎아주니까 굉장한 혜택은 맞긴 맞습니다, 이게. 자, 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액수보다도 오히려 $2,300 더 많은 할인을 해서 오히려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이처럼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시행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전기차 시장에 벌어질 상황, 그 보조금 폐지되면서 이제 이달부터 시작될 어떤 그 전기차 판매량 급감 이런 걸 걱정해서 그렇게 좀 시장 점유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달 초부터 그 보조금 폐지 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처럼 이렇게 거의 $10,000 가까운 대폭적인 인하를 해주면
아닐 텐데 그렇지 않다면 진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포드의 어떤 전기차를 살라고 했는데 뭐 6만 불이었는데 7,500불 지원받고 뭐 42,500불에 사야지. 52,500불에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원금이 없어지니까 52,500불이 아니라 6만 불 주고 사야 된다면 갑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게 되거나 미루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뭐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가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7,500불 저희가 더 깎아줄게요. 여기서 9,800불 깎아주기로 해서 현대가 어쩌면 시장 점유율을 더 좀 확대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드의 짐 팔리 CEO는요. 보조금 폐지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기존 한 12% 정도 됐는데 보조금이 있을 때는 이게 한 5%포인트 정도 뚝 떨어져서 한 7% 이렇게까지 점유율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현대는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현대의 $9,800 인하가 단행된다고 하니까 전기차 사려고 하셨던 분들 현대의 그 SUV니까 작은 차는 아닙니다. 아이오닉 5 SUV 거의 $10,000 가깝게 깎아준다니까 한번 전기차 조금 큰 전기차 뭐 작은 거는 뭐 기본적으로 싸지만 조금 SUV 정도 되면 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SUV 살까 말까 생각해 보셨던 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자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 명소가 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제 초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셧다운 초기라서 여파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말을 지나서 이번 주말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 초 5일, 6일 뭐 이렇게 되면 셧다운의 파장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수도 워싱턴 DC의 경우에는요, 잘 아시죠? 워싱턴 기념탑, 이 워싱턴 모뉴먼트, 그리고 국립기록문서보관소, 또 의회 도서관과 디지털 센터 등이 뭐 셧다운이 돼서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 10월 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들은 일단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부 공원은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를 해서 그 내부의 일부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문객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이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이라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메인주에 있는 아카디아 국립공원도 있고 조지아주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역사공원 등등이 있는데 이곳은 개방은 됐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디지털 센터도 문을 닫았고요. 또 이건 뭐 그렇다고 치고 심지어 뭐 문을 닫았냐면 관리할 사람, 청소할 사람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화장실을 다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나 이런 건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립공원을 방문한 그 지역에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로리다주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메인주의 아카디아 국립공원, 조지아주의 마틴 루터킹 역사공원 등등 화장실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거나 가실 일 있으면 미리 좀 볼일 다 보고 가시거나 좀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쯤 되면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국립공원 또는 공공시설 이런 곳 연방정부 관련해서 그런 공공시설 이런 데에 화장실을 닫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필수 기능만 유지하는 그 셧다운 기간에 국경 통제와 관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제와 우선순위는 그러나 차질 없이 계속 수행한다 그랬습니다. 국립공원에 화장실은 잠그는 한이 있더라도 이민 단속은 차질 없이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역구에서 진행이 되거나 민주당이 선호하는 사업은 그런데 셧다운 등을 빌미로 해서 이제 자금줄을 끊으면서 민주당에 계속 이제 굴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경 순찰과 이민 단속 그 아이스 등의 핵심 이민 단속 기능은 하지만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스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이자 지난 7월에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Act라고 있죠. 그 법안을 통해서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예산은. 그래서 셧다운으로 인해서 받는 영향이 이 아이스 이민 단속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 당국자는 아이스는 셧다운 동안 이상 없다.
아이스가 하는 일 대부분이 셧다운 동안에도 계속 될 것이다 라면서 이민 단속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최근에 4년간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방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숫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한 4년만 봐도 2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 4년이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 이민 당국이 추방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이 71명이었고요. 2022년에는 27명, 많이 좀 줄었는데 그다음부터 늘어납니다. 2023년에는 61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올해 집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민 단속 및 추방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서 이 한국 국적 이민자들의 이 추방 건수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지난 4년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녀를 이곳 미국에 유학 보낸 한국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대거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겨울방학은 좀 짧지만 여름방학은 미국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되면 미국에 유학 와 있던 유학생들이 다 한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달, 3달 있다가 가족들과 있다가 이제 학기 시작하기 직전에 다 미국에 오고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있던 모양새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있던 유학생들이 거의 다 한국에 안 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올까 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 추석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번 추석 연휴가요, 뭐 앞뒤로 휴가 좀 붙이고 주말 그렇게 해서 2번 끼게 되고 그러면 최장 열흘에 달하는 그 황금 연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갔다가 다시 못 들어올 것이 겁난 그 한인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귀국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이번 추석 연휴에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숙소 예약은 지난해 추석 때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또는 한인 사회 주변의 예약률. 자, 미국으로 오는 한국 인천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게 뭐 LA든 뉴욕이든 시카고든 어디든 그 미주 노선 항공권은 그래서 지금 뭐 다 매진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날짜로 3일자,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본다면 어제죠. 3일 날짜 출발편 기준 인천에서 미국행 항공편 예약률은 93%를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건 거의 뭐 풀 북트, 완전 매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무려 245만 3천 명. 이번 연휴 동안에만 245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자녀들을 보러 오는 그 부모님들이 상당수 이 중에 포함된 거죠. 자, 황금 연휴를 이용해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과 함께 해외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한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항공료를 감수하고 미국을 와서 자녀와 명절을 이곳 미국에서 보내겠다라는 아주 이색적인 현상이 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뭐 추석 명절이 긴 이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한국에 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귀성이 아니라 부모가 미국으로 오는. 실제로 시카고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모 씨는요, 혹시나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 말에 작년 말 이후에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금 한 번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번 추석에 여행을 겸해서 부모님이 미국에 오시기로 해서 아예 이참에 부모님을 미국에서 모시고 한 일주일 정도 즐거운 시간을 미국에서 갖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갱신 심사가 까다로워진 그 문제 때문에 올 여름방학 때 미국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못한 그런 사례는 또 충분히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한인들 사이에서는요, 비자 만료 시점이 임박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비자 만료 시점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한국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공항에서 이민국 요원이 뭐라 그래요? 당신 비자 만료 날짜가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걸 보면
비자 만료가 지나도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입국 금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한국 들어갔다가 못 들어올까봐 아예 한국에 안 들어가는 그런 미국 내 뭐 유학생이든 취업한 사람들이든 뭐 주재원, 상사지사 주재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학생들의 부모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지사, 상사, 주재원들의 가족 또 무슨 취업비자로 있던 사람들의 가족 뭐 이런 사람들 연수로 왔던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의 아예 가족이 너 오지 마 너 불안해서 괜히 한국 들어왔다가 미국 갈 때 혹시 또 뭐 다시 미국 못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야 오지 말고 그냥 있어라 했다가 다시 전화 오는 거죠. 야 가만히 보니까 이번 올해 추석 연휴가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쉴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 우리가 갈게. 그러면서 미국에 오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2만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적 포기와 국적 상실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민권자 되시는 분들은 뭐 국적 상실일 거예요. 국적 상실. 뭐 저하고 같은 케이스죠. 미국에 살다가 그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자연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진 그건 이제 국적 상실이고요. 국적 포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겁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 의무 대상자, 즉 18세에서 40세 사이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8,434명. 18,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1년에 4,000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에 현역 입대자가 연간 약 20만 명이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국적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다 현역 입대자 해당되는데 현역 입대 안 하려고 미국에서 빨리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현역 입대자가 1년에 한 20만 명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병역 입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국적 포기를 통해서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간 셈입니다. 20만 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그중에 1년에 4,000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가 국적 포기로 병역 입영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20명 중에 1명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국적 포기한다거나 그러면 한국에서는 전부 다 그 쌍안경 끼고 색안경 끼고 보죠. 저 친구 군대 안 가려고 군대에 빠지려고 했구나. 뭐 다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죠. 또 상당수가 또 그런 것도 또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국적 포기는 크게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제 병역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국적 이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뭐 저나 대부분의 여러분 같은 그런 경우에 한국 국적을 내가 너무 한국 국적 갖기 너무 싫어서 또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한국 국적을 일부러 버릴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 필요하니까 미국에 살려면 또 필요하니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니까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그런 건 이제 국적 포기나 국적 이탈이 아니라 국적 상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LA 다운타운에 그 패션 디스트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뭐 거의 다 한국 우리 사업자들 분들이 거의 다 뭐 다 장악하고 있죠. LA 패션 디스트릭에서 위치한 그 한인 의류 도매 업체 굉장히 큰 업체인데요. 세투아 진스라는 업체입니다. 이제 진이라는 건 청바지. 그 세투아 진스의 업주와 아들이 $800만 이상의 관세 회피와 $1,700만 이상의 세금 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각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세투아 진스 회사에 대해서 5년간 보호 관찰과 $1,150만 벌금을 때렸고요. 또 그와는 그 별개로 배상금을 따로 때렸는데 배상금은 무려 $1,500만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별도로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시력을 때렸어요. 아버지 71살 류 모 씨에게는 103개월의 징역을 때렸습니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103개월이면 한 8년쯤 되나요? 이거 굉장히 큰 중형이죠. 나이도 71살이나 됐는데. 그리고 $800만 벌금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38살의 아들 류 모 씨에게는 84개월 징역 그리고 $50만 벌금을 때렸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로 풍지박산 나고 아버지 아들이 그냥
똑같이 지금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뭐 항소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연방 검찰에 따르면 세투아진스라는 회사는 중국 등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써서 세관에 그렇게 신고를 해서 내서 관세를 뭐 거의 안 내다시피 조금만 내다시피 이렇게 회피를 했고 또 상당액의 그 현금 거래를 하면서 캐시로 받으면서 세금 신고해서 캐시로 받은 건 보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누적돼서 십몇 년 동안 누적돼서 이렇게 적발돼서 엄청난 벌금과 배상금과 실형을 두드러 맞았다. 검찰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미국의 농업계에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왜 미국의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미국과 뭐 무역 협상, 관세 협상 또는 뭐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걸 벌인다라는 이유로 중국도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산 콩에 대해서 대두 콩에 대해서 50몇 %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콩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부들이 좋아했어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콩 많이 팔리겠구나 했는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우리도 맞불 작전. 미국산 콩에 대해서 중국으로 수입하는 거 있으면 34%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콩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미국산 콩을 수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콩 농가 하는 사람들 얘기가 큰 업주들 얘기가 난 지금 콩 그 농사 다 졌는데 이거 지금 창고에서 썩게 생겼다. 하나도 팔지 못하고 있다. 창고에서 실제로 썩고 있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거 어딜 거 사느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수입선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농부들을 도와주겠다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도 같이 때려버리니까 미국의 농부들이 도와지기는커녕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폐사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농부들한테 농심 달래기를 하면서 이달 말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나도 거기 갈 거니까 내가 거기 가서 시주석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산 콩을 수입하라라고 막 얘기를 할 거니까 미국의 농부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Make soybeans and other row crops great again 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이거죠. 마가랑 비슷한 건데 안에 단어만 바꾼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아메리카를 뭐로 바꿨냐면 soybeans and other row crops. 그러니까 소이빈, 콩, 그러니까 대두, 콩과 다른 기타 작물들 이거죠. 미국의 콩과 다른 기타 작물들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가 좀 입에 착착 달라붙지는 않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제 그 미국 TV를 봤는데 그 미국 TV의 그 앵커 TV의 앵커니까 뭐 영어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영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TV 속의 앵커도 이거를 막 더듬하더라고요. 이제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으니까. Make soybeans and other row crops great again 할 때 저보다도 더 더듬거렸어요, 그 사람이. 예, 뭐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처음 이 말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도. 그래서 이제 입에 좀 탁탁 달라붙지 않는데 이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면서 미국의 그 농부들의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런 그 상황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농민들의 마음, 즉 농심 달래기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달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농심 하니까 갑자기 농심 라면이 생각나네요. 네, 농심 하니까 농심 라면 생각나는데 기온도 많이 좀 요즘 떨어졌죠. 어느 곳에겠지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LA 쪽도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바람이 뭐 아침 저녁부터 불고 있는데 기온도 많이 좀 떨어졌는데 뭐 간만에 라면 한 개 아니면 한 개 많으면 뭐 한 반 개라도 농심 라면 하나 먹어볼까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